응 우라라 맞으면 어떡할 거야? 아무것도 못하죠? 어디로 들어갈 거냐? 첫 번째, 일반 소환입니다. 제가 이제 초동 카드의 이제 조건을 이제 얘기를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저는 꼽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일반 소환. 정확히는 이제 조금 유형을 접하신 분들은 들어보신 용어가 일소권이죠.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유희왕은 규칙에서 몬스터를 한 턴에 한 번 소환하는 걸 보장합니다. 레벨 4 이하 몬스터를 아무 조건 없이 공격 표시로 혹은 뒷면 수비 표시로 딱 한 번 내려놓을 수 있어요. 룰상. 그래서 줄여서 일소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소권. 예, 일소권이 아닙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면 일반 소환권을 안 쓰는 게 중요해요. 일반 소환권을 쓰지 않는 게 본 초동 카드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룰에서 한 번만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 이 일반 소환권을 언제 쓸지 몰라요. 나는 내 턴 중에, 내 턴 메인 페이지 중에는 언제든 이 일반 소환권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게임의 속도가 달라지고 개념 싸움이 되고 집을 짓고 초반에는 퍼미션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쇼츠로도 이제 올렸었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패트랩. 자, 패트랩 아는 거 한번 다 불러볼까요? 하루 오라라. 증식인지. 그렇지. 무한포용. 이펙트 벨러. 네. 드론앤 로크버드. 그렇죠. 방금 우리 PD님이 얘기해주신 패트랩이 아마 지금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패트랩들일 거예요. 거의 뭐 필수지. 예. 뭐 뒤에 얘기한 이펙트 벨러나 드롤로크 버드는 조금 다르다 할 값이라도 우라라 증지 묶어서 들어가잖아요. 포용까지 해서 우증포 뭐 이렇게. 예, 우중포 뭐 거기서 좀 더 스페이스가 남는 분들은 벨러까지 해서 우중벨포 다 넣잖아. 예. 근데 얘네가 뭐냐면 얘네 효과를 봐야 됩니다. 하루우라라 효과 뭐예요? 서치. 그러니까 덱에서의 특수. 그리고 덤핑이라고 하는데 덱에서 묘지로 보내는 거. 덤핑이죠. 무효 한단 말이죠. 우라라.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게 소위 이제 초동은 내가 얘 한 장으로 혹은 뭐 내 첩패에서 얘를 이용해 가지고 서치 뭐 특소 같은 걸 해서 필드 아들을 불려나가야 돼. 그죠? 근데 일반 소환권을 썼어. 일반 소환을 빡 했단 말이야. 자신있게 소환하겠습니다. 효과 발동하겠습니다. 응 우라라 맞으면 어떡할 거야?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내 남은 패 4개로 다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덥석 이렇게 일반 소환권을 쓰는 것도 위험하고 사실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일반 소환권을 안 쓰는 애를 찾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예요. 일반 소환권을 안 쓰고 초동을 한번 슥 내밀어 보는 거. 그래서 요걸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체크라 그러죠. 패트랩 체크. 그러면 이거랑 같아 다른 거 아니야? 에이, 잘 보세요. 페이크, 격투기 페이크, 축구 페이크, 뭐 스포츠에서 페이크도 보세요. 그냥 내가 이거는 페이크가 아니에요. 이만큼 들어갔다 나와야 돼. 내가 이만큼은 가져야 얘가 일로 막으러 올 거 아니야. 축구를 한다 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돌아서 빠져야겠죠? 이만큼 들어가 주는 걸 이 페이크를 체크라고 한다면 이 체크도 결국은 뭐예요? 안 맞으면 초동이란 얘기야. 저는 이렇게 연결합니다. 항상 안 맞으면 초동이니까 얘는 초동이에요. 그냥 일반 소환권이라는 거는 내가 룰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지만 사실 전개하는 내내 아예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 오히려.
예. 저는 그렇게, 왜냐면 중간에 전개가 끊길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때라도 내가 이 일반 소환권을 통해서 뭔가 다른 돌파를 한다든지 하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체크 체크 부분도 있지만 우라라를 꼭 내가 처음 내미는 체크에 결국 이게 체크는 심리전이거든요. 패트랩 체크는. 자, 패트랩 체크 했는데 상대가 얘 가십시오 할 수 있지. 얘 가십시오 했는데 가는 도중에 진짜 그 조금 옛날 그냥 자꾸 이제 전개덱 위주로 하는데 제가 전개덱 위주로 해가지고 예, 여러분 그 혼자 방구석에서 카드를 계속 굴리면 전개덱을 짜게 됩니다. 예, 왜냐면 전개는 혼자도 연습할 수 있거든. 아무튼 전개덱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아마 운영이나 다른 함떡 계통 덱들도 비슷비슷해요. 뭐냐면 일반 소환으로 스타트를 하게 되면 항상 그 패트랩을 맞았을 때 답이 안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전개가 됐든 아니면 요새는 운영덱도 어느 정도 전개 개념의 몇 가지 그 개체수를 조금 불려놓고 진행을 한단 말이지. 필드에 옛날에는 막 뭐 함떡덱이면 함정만 깔아요 이랬지만 요새는 함정도 몇 개 깔고 뭐 필드에 개체수도 몇 개 있고 얘네랑 같이 합을 맞으면 더 강한 퍼미션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쵸, 뭐 라비린스나 엘드리치 같이 함떡인데도 뭔가 하는 게 많은 애들 많죠. 그러니까 몬스터 효과로 상대 패도 파괴하면서 함정도 발동하고 뭐 이런 식의 좀 뭐랄까 테크니컬하죠. 예, 테크니컬한 플레이를 지향하는 운영덱들도 많으니까. 예, 그래서 운영덱이 어려워요, 여러분. 예. 어쨌든 실력이 좀 되시는 분들일수록 패트랩 체크를 어느 정도 안단 말이지. 그러면 첫 특소 발동, 1소 발동에 안 던질 수도 있어. 통과됐어? 진행을 하지? 여기서 문제. 패트랩 체크에서 통과가 됐다고 신나게 전개하다가 이 전개라는 게 꼭 불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려서 다시 한번 했다가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뭐 아니면 내가 얘를 통해서 어쨌든 초동은 초동이고 보통은 핵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핵심으로 가는 맞으면 아픈 구간에 맞았을 때도 이 일반 소환권은 어쨌든 유용해요. 이 일반 소환권이라는 존재 자체가 되게 귀하게 모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지. 얘 하나 있는 걸로 인해서 내가 필요한 결과물까지 뽑아내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1소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소환권이 랩 4 이하 몬스터 한 장을 필드에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할게요. 얘를 안 쓰는 게 좋은 초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유는 첫째, 패트랩. 패트랩을 맞으면 답이 안 나온다 이거야. 일반 소환 해놓고. 예. 그쵸, 멈춰버리죠 아예. 예. 두 번째도 사실상 패트랩인데 이게 조금 결국은 차이가 뭐냐면 내가 얘를 언제 쓸지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전개 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할게요. 다음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동이 한 장인 걸 저는 선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한 장이라 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장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